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이중 고점을 만든 뒤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전에 제가 주요 매물대로 체크를 해놨던 포인트인데 지금 그 인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전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러한 1차 구간에서는 반대쪽으로 숏 물량들을 처리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렇다고 해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그렇게 숏 물량을 한번 자동 매수들을 털고 난 뒤에는 오히려 진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 시장을 쉽게 단순하게 접근하지 말고 매수 타이밍을 안정적인 위치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요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조금 조정이 이어졌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에 막바지 조정을 가져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얘기를 해보면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급하게 여기서 해칭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전처럼 역별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해칭을 하려고 너무 성급하게 어떠한 상품들이나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몇 번이나 제가 강조를 드렸듯이 왜 조정이 나올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결국 뉴스라는 것은 어떠한 시점에 어거지로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승하면서 기뻐하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자, 채권 수익률이 전고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2년물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뚫어버린 한번 상황이 왔던 것이고, 자, 10년물 같은 경우도 자, 이전 3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에 거의 접근을 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이전, 즉 특이점을 만들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근거로 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채권을 누군가가 그만큼 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거에 맞춰서 이만큼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즉 대체재의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미국에서의 주식 상승에 있어서 대체재로서 기능할 수가 있고, 앞으로의 2년 동안이 어느 정도 지지부진할 거라는 예측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를 들어서 뭐 고용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혹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히 유지될 거라는 어떠한 인식들이 생기면서 야, 2년 뒤에 5%의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수요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들, 그리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1000만원의 5%를 어디다 쓰냐? 그쵸? 뭐 50만원 벌자고 채권을 사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 특히나 채권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만짜리를 억짜리로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2년 뒤에 5%가 보장된다는 얘기는, 그쵸?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자체는 자금의 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자, 이 구간에서 조정이 충분히 나오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축배를 드는데 익숙해지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얼굴이 안 보이던 투자자들이 다시 슬금슬금 나와서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일수록 조금 한동안은 뭐 시장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한 타이밍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SOXX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구간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정을 조금 빨리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쯤 되면 주요 이평선에 1차적으로 도달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흐름을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여기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두를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손해를 봐도 되는지를 결정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내가 정말 여기서부터 사서 여기까지 이득을 봤는데
이 수익이 어디까지 꺾이는 부분이 괜찮은 건지, 만약에 34달러 수준까지 지지가 나온다면 괜찮은 건지, 200일선까지 떨어져서 25달러까지 떨어져도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 정말 냉정하게 3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지금 조금 어느 수익 구간, 어느 구간을 손절로 잡을 것인지를 결정해 주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정배열이 잡혀 있다곤 하지만 진폭 자체는 일단 지수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다행이겠지만, 자, 여기서 좀 더 내려가서 이러한 식의 정배열 진폭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40달러짜리가 28달러가 된다는 얘기는 거의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3배 레버리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구간에서의 생기는 괴리율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모아간다는 전략은 3배 레버리지에 저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있지만, 자, 매도를 할 타이밍을 잡는 것도 3배 레버리지는 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FNGU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지금 이중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어느 정도 시장 전체와 조정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것을 186달러에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인지, 혹은 150달러까지 손절 라인을 두고 다시 물량을 모아갈 것인지, 만약에 크게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87달러까지 떨어져도 다시 모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3배 레버리지, 즉 지수라는 것에 있어서는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크게 떨어져서 13,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20% 정도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20%에서 모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죠? 20% 정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조정이 나오면 마이너스 20% 가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 보통은 그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가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있지만, 특히 TQ나 FNGU, SOXL 같은 3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은 20%가 60%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이 조정에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느 수준에서 손절을 칠 것인지, 어느 수준의 마이너스까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SOXL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됐고, 자, 이전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런 식의 양봉이 뜨게 되면, 자, 그때는 이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재진입을 한다거나 혹은 보유 전략, 지금 이 구간에선 보유 전략으로 지켜볼 수가 있겠지만, 뭐 TQ나 FNGU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격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전의 저항 라인과도 꽤 이격도가 있고, 자, FNGU 역시도 이전의 저항 라인과 꽤 이격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숏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중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숏을 투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부분을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 고점 행보를 만들어가면서 점진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까지 생각을 한다면 일단은 저는 한 전략으로 정배열을 대응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 이득을 봤으면 실현하고 이득분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들어갈 포인트에 다시 물량을 늘려주는 이러한 식의 전략이 스윙 투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전략을 얻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또 반대쪽 포지션으로 올인을 하는 그러한 식의 투자는 사실 스윙이라기보다는 인버스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략 설정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 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이어질 수도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조정이 이어졌을 때 이 부분이 빅스 같은 이러한 불안 요소 지수들을 어떻게 보면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도달하다가 다시 이격도를 만드는 흐름으로 갈지도 조금씩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인 흐름 추세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